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학 수학 기초 교과목의 첫 번째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안재목 교수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교재를 소개합니다. 공학 수학 익스프레스라는 교재인데 김동식 교수가 저자이며 생릉출판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구내 서점에서 아마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차 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간단한 형태인 변수 분리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차 미분 방정식 또 완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히 이제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그 일반적인 해법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1차 미분 방정식을 배우기에 앞서서 1차 미분 방정식 배우기에 앞서서 이 1차 미분 방정식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 뭐 여러 그 분야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회로적인 측면에서 소개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여준 회로가 있습니다. 저항 하나랑 캐패시터 하나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를 풀어보면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얻어집니다. 이처럼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얻어지는 것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전공 과목에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마치 이제 하나의 시스템과 같아요. 시스템이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죠.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입력과 출력이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로도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를 만들면 여기가 입력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서 이제 입력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입력의 웨이브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입력의 파형이 들어가면 출력 파형은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를 1차 미분 방정식을 해석하면 출력 파형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입력 파형의 그 상승 시간에 도달하는 그 순간 이처럼 많은 스파이크의 노이즈가 실려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강 시간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도 많은 스파이크의 노이즈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이즈는 매우 일반적인 회로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 노이즈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노이즈가 이 교재에서 지금 보여주는 노이즈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노이즈가 굉장히 높은 스파이크로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도 굉장히 높은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만약 이러한 신호가 데이터 신호라면 잘못된 정보를 읽어서 출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차 미분 방정식의 회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출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입력이 이와 같은 신호가 들어와서 출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딜레이는 발생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스파이크의 노이즈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출력의 파형이 정보의 신호라면 손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손실될 수는 있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딜레이가 길게 되면 충분히 손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절한 딜레이를 취하면 정보의 손실 없이 입력 신호에 대한 노이즈를 제거해서 출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바로 1차 미분 방정식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1차 미분 방정식의 예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회로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1차 미분 방정식의 그 기본적인 정의와 또 용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정의했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함수는 뭡니까? 네, 그렇죠. 도함수는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 fx 이것이 이제 함수의 정의역에 속하는 각각의 x값 그 값에 미분계수가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제 미분계수를 일일이 구하지 않고 함수로 표현하는 것을 도함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제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미분 방정식은 그 여러 가지 한 분류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형태에 따른 분류 그리고 뭐 차수에 따른 분류 그리고 선형이냐 혹은 비선형에 따른 그런 분류 그러면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까요? 그 형태가 뭐냐면은 이처럼 여기 D라는 표현의 방식 요거가 이제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분인데 요것처럼 대일이라는 표현의 방식으로 쓰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형태가 미분 방정식이기는 하지만 분류 방식으로 보면 다른 미분 방정식을 정의합니다. 먼저 미분 방정식이 뭐냐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형태에 따른 분류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두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D라는 심볼을 써서 얻어지는 형태는 상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고 요거를 대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의 형태로 표현해서 미분 방정식을 표현한 것이 편미분 방정식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상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하나로 표현한 것을 상미분 방정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독립변수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말하면 주로 변수나 혹은 종속 변수를 많이 언급합니다.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형태에 따른 분류의 방정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립 변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예요. 독립 변수가. 독립적이라는 말은 그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종속 변수에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바로 독립 변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주로 보는 것이 x축이 있고 또 여기에 y축이 있다라고 가정해 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바깥의 온도를 한번 측정하고 싶다라는 거죠. 바깥의 온도를. 그래서 이 온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측정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시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오전 8시. 그렇죠? 마우스라서 잘 오전 8시가 있고 뭐 여기가 이제 오후 3시 또 여기가 저녁 8시에 온도를 측정하겠다라고 가정해 봐요. 온도가 이제 Y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오전 8시냐, 뭐 오후 3시냐, 저녁 8시냐
이 시점에서 온도를 뭐 10도, 그리고 20도, 그리고 저녁에 다시 10도라고 측정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서 독립변수는 시간일까요? 온도일까요? 자, 여기는 시간이다. 가정해봐요. 시간일까요? 온도일까요? 독립변수는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독립변수는 시간이죠. 시간. 이 독립변수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도 측정을 오전 9시에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독립변수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변수에 따라서 온도가 바뀌게 되죠. 온도가. 자, 이해하나요? 어느 시간에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온도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는 종속 변수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종속이라는 것은 뭐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온도는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 측정 시간대를 정해서 그 측정 시간대에 온도를 측정했을 때 그 온도의 변화, 이런 온도의 변수를 우리는 종속 변수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 변수를 다른 말로 원인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측 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원인이 주어졌고 그 원인 시점에 온도의 변화가 달리 나타나니까 그와 같이 붙일 수가 있고 또 예측 변수도 종속 변수와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서로 독립 변수랑 예측 변수가 이게 비슷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상미분 방정식을 한번 볼까요? 상미분 방정식에 보면 여기 x가 독립 변수예요. 자, 독립 변수. 뭐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또 다른 독립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시간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y는 뭡니까? y는 온도가 되는 것이죠. 온도가. 그래서 x를 내가 임의로 정해주면 어떤 원인 변수로 정해주면 y는 그 x에 종속되어서 출력으로 나온다.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독립변수가 오로지 한 개만 갖는 미분 방정식은 우리는 상미분 방정식이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영어로 상은 오리널이다. 그렇게 이름 붙이는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의 형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편미분 방정식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편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방정식을 말합니다. 독립변수가. 자,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에 배워서 독립변수가 분모에 해당하는 x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공식에 보면 독립변수가 x, 분모는 x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t라는 것도 있죠. 이렇게 2개의 독립변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편미분 방정식이다. 그 파샬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설명한 그 예제 example를 한번 다시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바깥 온도를 측정할 때 오전 8시, 오후 3시, 8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구름이 있을 때에 오전 8시, 구름이 없을 때에 오전 8시, 이거는 당연히 바깥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바깥의 온도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온도를 측정을 한다라고 가정해 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은 오전 8시, 오후 3시, 저녁 8시에 독립 변수가 있지만 여기에 구름이 또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구름이. 그래서 독립 변수는 시간도 독립 변수고 구름도 독립 변수가 되는 두 개의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두 개의 변수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속 변수는 하나인데 독립 변수는 두 개가 되는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편미분 방정식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편미분 방정식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 그리고 또 구름에 따른 구름이 있고 없고에 따른 온도의 변화, 이렇게 온도가 변화되는 양상이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도 어느 것이 더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에서 쉽다고 생각이 드나요? 네, 당연히 상미분 방정식이 훨씬 더 쉽겠죠. 그죠? 왜냐하면 독립 변수가 한 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 책에 편미분 방정식이 일부 나타나지만 주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 차수에 따른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미분 방정식에 포함된 도함수의 그 최고 차수, 이 차수를 보고 미분 방정식의 차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미분 방정식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독립 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x라는 독립 변수가 한 개가 돼 있죠. 자, 여기에 맨 왼쪽에 있는 이 항목은 2차의 도함수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이 항목은 1차의 도함수를 3번 곱해준 것이죠. 세제곱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차의 도함수인 것이지 3차의 도함수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미분 방정식은 2차이면서 상미분이다 라고 해서 2차 상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우리가 1차인지 2차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 모양에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정리하면 1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차 상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분 방정식의 차수는 최고차 도함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선형과 비선형에 따른 분류인데 여기에 표현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선형 미분 방정식,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은 앞으로 계속 활용되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미분 방정식 형태를 꼭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요까지가 1차에 되겠죠? 1차. 그리고 여기는 몇 차입니까? 이까지는 n-1차 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몇 차입니까? 네, n차에 해당하는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상미분일까요? 편미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x가 하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미분 방정식 항목에 계수가 있습니다. 이 계수를 우리가 A0부터 A1 왼쪽 끝 n차의 계수가 AN
이라고 표현하고 갈로에서 x라고 하면은 이 계수는 독립변수의 함수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굳이 x를 붙인 이유는 이 계수가 종속변수 y의 함수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반드시 독립변수 x의 함수로서의 계수, 미분 방정식의 계수가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rx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rx는 입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입력. 시스템, 미분 방정식은 시스템이라고 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스템은 입력과 출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은 r이 되는 것이고 출력은 y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선형과 비선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리고 선형과 비선형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형의 조건입니다. 이 선형. 자, 이 선형을 보면 조건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이 종속 변수 y와 또 y의 모든 차수의 도함수는 그 멱이 파워가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여기에 파워 멱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1승이죠.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승이에요. 여기는 뭐가 되나? 2승이죠. 종속 변수이면서 2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다 비선형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선형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1로 표현되면 다 선형인 거예요. 여기 y 1이죠. 요 y 1, 요거 y 1, y1 이렇게 해서 모든 종속 변수의 y가 1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 있는 차수를 우리는 멱 혹은 파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형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죠? 선형. 뭐 여러분들 선형 그러면 리니어, 어떤 직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함수 혹은 그래프를 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미분 방정식에서 중요한 또 다른 그 숨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선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x점을 알고 있다면 x의 독립변수를 알면은 이 시점에서 y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시점에서 y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선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우리 예를 들었던 온도 측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온도는 바깥의 온도를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서 하면 뭔가 이제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온도를 측정하면 이것이 선형으로 나타날까요? 비선형으로 나타날까요? 네,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예측했을 겁니다. 온도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오전 8시, 뭐 오후 3시, 저녁 뭐 8시 이렇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세 개의 독립변수의 지점을 정해놓고 온도를 예측을 하는 것을 설명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저녁 뭐 10시 저녁 10시에는 온도가 몇 도인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 뭐 새벽 3시면 온도는 몇 도일까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그 종속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비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는 형태만 보고 선형이냐 이제 비선형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굳이
종속 변수의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미분 방정식의 형태만을 보고 이것은 선형이다, 이것은 비선형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비선형이 더 어려울까요? 선형이 더 어려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비선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항수학 기초에서도 대부분 다 선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일부 비선형을 선형으로 바꾸어서 배우게 되기도 하고 또 비선형 중에 간단한 방정식이 있으면 또 그것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그 n차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본 그 n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었죠.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지만 이런 너무 복잡한 형태의 긴 미분 방정식은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f라는 함수고 독립변수 x가 하나 있고 그리고 종속변수가 n차의 미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 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이 equal 제로 이것이 만족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어떤 함수 fx가 존재하고 또 n차 도함수를 가지며 위의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것을 y equal fx를 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솔루션. 그렇죠? 자, 이제 해는 미분 방정식의 해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일반 해가 되고 하나는 특수해가 됩니다. 이 두 해를 계산하고 그 두 해, 일반 해와 특수해를 합하면 드디어 완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를 푸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일반해 더하기 특수해가 되어야 비로소 완전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까지 배우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미분 방정식은 두 종류의 해를 찾아야 된다. 하나는 일반해요, 하나는 특수해요. 그리고 완전 최종적인 미분 방정식 해는 두 해의 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특수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번 학기에 계속 배우는 과정에서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용어를 정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제 해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1차 미방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K가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그 미지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K가 어떤 값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일반해는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일반해라고도 정의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시스템 관점에서 일반해는 입력 신호가 없을 때를 우리는 입력 신호가 없을 때
그때 얻어진 해를 우리는 일반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입력이 2입니다. 왜 입력이 2라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회로에서 보면은 이것은 R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이것은 입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스템 관점에서는 입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입력은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가 입력이지만 없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해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입력 신호가 없을 때 그때 출력 신호를 예측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특수해는 일반에는 입력 신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0으로 넣으면 되죠. 여기가 어떤 함수, 어떤 값이 주어져도 그냥 0으로 넣으면 되는데 특수에는 반드시 입력 신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력 신호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것이고 그때 결정되는 하나의 해가 바로 특수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일반해와 특수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해를 보면 해는 또 형태에 따라서 양함수의 해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음함수의 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분류 형태의 해는 모양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양함수가 일반적이죠. 이거는 다 양함수죠. 이런 거 다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음함수의 형태로도 간혹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종결을 해도 되고 또 양함수 형태로까지 종결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다시 해의 모양을 보면 요거는 양함수가 되겠죠. y 꼴 fx 꼴이니까 요거는 음함수의 꼴입니다. 그죠? 이 음함수의 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미분 방정식 해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양함수는 언제나 음함수로 변환이 가능하지만 그역은 가능하지 않다. 이 양함수가 얻어지면 이 언제나 음함수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 음함수가 얻어졌을 경우, 네, 이제 음함수에서 양함수로 변환하는 것이 때로는 반드시 그 조건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함수의 형태로 해를 구해 놓고 거기서 종결을 해도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음함수에서 양함수로 변환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할 수 있으면은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양함수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특이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특이해는 우리 공학 분야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이 미분 방정식이 그 미분 방정식이 이제 일반해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해가 요거는 해도 하나 나와요. 여기도. 그러면 이 해나 이 일반해나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이 조건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요것은 이 조건에 만족이 돼요. 여기 이제 한번 미분해서 제곱하고 또 x를 곱해주고 또 이 y를 대입하면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도 대입을 해줘도 이게 만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y가 4분의 1 x의 제곱 이꼴 cx 마이너스 c의 제곱
라고 방정식 형태를 만들어 놓고 C는 상수니까 어떤 값을 선택해도 이게 만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이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특이에는 뭐 우리 여기서만 처음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이해구나, 또 특이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초기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일반 해가 뭐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일반 해. 일반 해가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일반 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력 신호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해를 계산하면 이처럼 초기치가 없으면 항상 C1 1차 미방일 때는 한 개가 나오지만 이처럼 2차 미방의 해를 찾기 위해서는 C2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C1, C2의 값이 무한대의 값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의 값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일반해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의 해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초기 조건이에요. 그래서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그 C1이 2가 되고 C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유일한 하나의 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2차 미분이면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한 번 미분한 것과 하나는 한 번도 미분하지 않는 초기 조건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로라는 것을 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시간이 0일 때 그때 y의 종속 변수의 값은 1이고 또 y를 한 번 미분했을 때 그때 시점에서 시간이 0일 때 값은 0이다라는 이런 초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초기 조건은 여러분들이 직접 시스템에 따라서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서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초기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2차일 경우이고 3차이면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차이면서도 초기 조건이 두 개만 달랑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초기 조건 문제, 초기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문제가 틀렸든지 뭔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미분 방정식의 한번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검토돼야 할 사항은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인가를 확인하고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면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일반해 그리고 앞에서 입력이 들어가면 특수해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자, 이 미분 방정식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꼴로 표현되어 있는 fx가 이렇게 된다면 변수 분리라는 것은 동일한 변수끼리 묶어 나가고 다른 변수는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는 이런 형태의 꼴을 변수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y의 함수는 다 왼쪽으로 묶었고 x의 함수는 모조리 다 오른쪽으로 묶었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를 변수 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양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있는데 왜 왼쪽에는 적분상수가 없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왼쪽에는 적분상수랑 오른쪽에는 적분상수랑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에 그냥 C로 두는 거예요. 상수기 때문에 여기에 왼쪽에 굳이 C1으로 하고 해서 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다라는 가정해봐요. 자, 이제 우리 앞에서 미분 방정식을 분류할 때 뭐 형태에 따른 차수에 따른 선형과 비선형에 따른 것으로 미분 방정식을 분류한 것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그런 분류를 가지고 한번 여기서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는 몇 차 미분 방정식입니까? 네, 그렇죠. 여기가 1차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차 미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은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y라는 종속 변수의 멱이 2 이상이면 비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미방은 비선형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죠. 형태에 따른 분류니까 상미분 방정식인가 편미분 방정식인가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y의 프라임이 어떤 형태로 숨겨져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거의 100%다 dx분의 d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종속 변수인가요? 독립 변수인가요? 그렇죠. 독립 변수입니다. y는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한 개이면 상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1차 상미분 선형 방정식 그렇게 이름을 붙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대수 조작을 거쳐서 한번 변수 분리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수 조작이라는 것은 변수 분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y 프라임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변수 분리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y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왼쪽으로 놓고 x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오른쪽으로 놓으면 되죠. 여기에 x는 어디 있습니까? 좀 전에 봤던 여기에 x가 있잖아. 그죠? dx. 그래서 dx를 오른쪽으로 놓으면 변수 분리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양변을 이렇게 적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분하면 얻어지고 이제 여기를 풀면은 이제 일반해가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이 이제 기초 수학에 적분을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배웠죠. 이것도 이제 치환법을 통해서 풀면은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y를 뭐 탄젠트 세타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치환법이죠, 그죠? 탄젠트 세타 이렇게 넣어서 y를 대입하고 이렇게 쭉 풀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적분의 y제곱 플러스 1분의 1에 해당하는 이 dy의 적분은 아크 탄젠트의 형태로 얻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 한번 손으로 풀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초 수학에 여러분들 조금 취약한 부분이니까 도서관에 가서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의 적분도 결과는 이렇게 얻어지죠. 자, 여기 C는 왼쪽에 C가 있어야 되는데 이 왼쪽에 C는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C는 오른쪽에 있는 이 C랑 같이 묶어서 그냥 C로 놓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꼴로 주어졌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의 형태에 따라서 좀 분류한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양함수냐 음함수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양함수의 형태냐 음함수의 형태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음함수의 형태고 y = fx라는 표현을 하면 이건 양함수의 형태죠. 그래서 여기까지 종결해도 되고 또 가능한 할 수 있다면 양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크 탄젠트가
이 오른쪽으로 넘겨오면은 그냥 탄젠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동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소개했죠.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 분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수 분리 이후에 적절하게 이제 양쪽의 변을 적분을 수행해서 일반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대수 조작을 통해서도 또 변수 분리가 되지 않는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거기에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동차 미분 방정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인데 이것이 도무지 변수 분리가 불가능하다 라는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우리는 동차 미분 방정식으로 증명이 되기만 하면 적절한 변수 치환을 통해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되기는 합니다만은 좀 개념 정리해서 다시 플로우 차트 형태로 확인하겠습니다. 1차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는 일반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변수 분리가 가능해서 변수 분리 후 적분 수행으로 넘어가서 일반해를 찾았는데 1차 미분 방정식에서 도무지 변수 분리가 불가능하다라는 형태로 되면 이것은 우리가 동차 미분 방정식이 아닌가라고 일단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차 미분 방정식으로 검증이 되면 이것이 동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확정이 되면 이제는 변수 치환을 통해서 이런 흐름으로 변수 분리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차 미분 방정식도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해법을 적용을 하는데 이 부분 또 우리가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동차 미분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동차라는 함수가 뭐냐를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차라는 함수는 이 동차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 모든 항목의 차수가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항목이 여기는 x 하나, y 제곱 또 4라는 항목이 4개가 있죠. 서로 다른 4개가 이 4개의 차수가 동일하다 하면 이게 동차가 된다 이거죠. 자, 여기 두 번째 한번 예가 있죠. 이 항목이랑 이 항목이랑 이 항목이랑 3개의 항목이 차수가 동일하면 동차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첫 번째 예제를 보면 여기는 2차고 여기는 또 2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상수가 되죠. 차수가 3개가 같아요? 네, 틀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참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를 보면 4차의 함수고 이 항목을 보면 x도 2차고 y는 2차인데 두 개가 곱하면 이건 4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차가 되고 여기는 4차니까 이 경우에는 동참수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동참수를 증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x 대신에 t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ty를 대입해서 이 꼴로 얻어지면 동차함수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형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t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ty를 대입해서
쭉 연결하면 이 꼴로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4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얘는 동차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x 대신에 tx, x 대신에 tx, y 대신에 ty, 또 y 대신에 ty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대입하면 t를 하나로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로 묶어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동차함수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 동차라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동차 미분 방정식을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양함수의 형태로 쓸 수 있고 또 함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풀기에 앞서서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미분 방정식을 이제 dx 앞에 있는 계수를 mxy라고 두고 또 dy에 있는 계수를 nxy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두면 n과 m이 동차 함수이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조건이죠.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 미분 방정식을 동차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꼴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 형태를 어떤 1차 미분 방정식이라 할지라도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동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 좋은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동차 미방의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형태를 또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을 m을 y-x고 n을 y-x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형태로 대수 조작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m을 구할 수 있고 또 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동차 미방의 그 조건, 성립되는 그 조건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각 항목의 차수가 1이 되면 된다. 동일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y는 1차고 x도 1차고 여기도 y도 1차고 x도 1차죠. 그래서 각각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이 1차이기 때문에 동참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동차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겠죠. 따로 뭐 t제곱 n승 이렇게 해서 대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암산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보죠. 그럼 이게 동차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제 이 변수 치환 요거를 쓰면 됩니다. 간단해요. y 이퀄 ux. 자, 요거를 알면 됩니다. 이것을 y 대신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대입하기에 앞서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x를 분자 분모로 다 함께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x로 나눴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y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겁니다. 즉 y 대신 ux를 대입하고 또 y 프라임 대신에 요거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요 y를 y 프라임 미분을 하니까 u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x를 남게 되고 또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그냥 u가 남게 되는 거죠. 요거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대로. 자, 이제 y 프라임 대신에 요거를 다 대입하고 요거를 대입하고 또 y 대신에 ux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모습 보면 이제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u는 u끼리 묶어버리고 또 x는 x끼리 묶어버리게 되죠. 자, 이제 변수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적분 형태로 취하게 되죠. 그래서 양쪽 좌변, 우변을 다 적분을 동시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해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u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아크 탄젠트 u라는 것을 알았고 또 u제곱 플러스 1분의 u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분모를 한번 미분해봐요. 분모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u에 대해서 미분하면 2u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분한 결과값이 분자에 있는 u랑 같으면 로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u가 나왔기 때문에 같으려면 2분의 1을 해주면 같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로그의 u의 제곱 플러스 1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제 두 개니까 플러스 탄젠트, 아크 탄젠트 u가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죠? x를 미분하면 1이죠. 1이 여기 분자 1과 같으니까 로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플러스 c. 이 c는 이제 왼쪽에 있는 적분상수 c랑 오른쪽에 적분한 c를 묶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얻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치환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u는 x분의 y를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얻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보면 이거는 양 함수가 아니라 함수의 해의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양함수 해로 바꾸려고 하면은 바꾸기가 불가능해요. 여기도 y제곱 있고 y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굳이 양함수 해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자체로 충분히 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전미분, 완전 미방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미방, 완전 미분 방정식.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전 미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 미분 방정식. 자, 이 전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 z 이꼴 f의 x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변 함수라고 하는데 이 입체적 공간을 보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전 미분 방정식에 입체적 공간. 그러니까 z라는 함수, 그러니까 입체적이면 3차원이죠. 그러니까 x, y, z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x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z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변 함수, 이 함수가 여기 x의 변수 하나 더 있고 또 y의 변수가 또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변수 되는 이변 함수인데 이건 입체적인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x에 해당하는 항목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y에 해당하는 항목을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제 이게 의미가 하는 바가 뭐냐면 x dx는 이만큼 해당하는 거리잖아. 이만큼 이동됐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x라는 함수, 여기 x라는 함수에 이 f의 변수, x라는 변수에 f의 함수가 x로 미분을 한 거예요. x로. 자, 이 전체를 보면은 이 상미분이 아니라 편미분이죠. 그렇죠? y는 x에 대한 함수이면서 동시에 y에 대한 독립변수를 갖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라는 이 전체 함수가 이 입체적 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하면 이 어떤 한 점에서는 x의 함수이고 y의 함수이면서 동시에 그 시점에서 z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dx라는 이 거리에 거리에 x만큼의 변화량을 곱해주고 또 여기서는 dy라는 요만큼의 변이에 y만큼의 증가분을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전미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TV에 보면 일기예보에 보면 이렇게 막 등고선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등고선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서 보면 이 등고선에 어떤 뭐 한라산이 있다. 그러면 이 한라산에 압력을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 고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높으니까 이제 압력을 이제 여기다 그려놓고 또 여기도 그리고 뭐 이 압력의 변화를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온도도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형태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 바로 전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이 특정한 지점에서 이제 X축에 얼마나 거리를 갖고 Y축에 얼마나 거리 갔을 때 그때 Z축에 해당하는 그때의 높이에서의 해당하는 그 해를 찾으면 거기에서의 그 압력이나 혹은 온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2차원의 등고선을 그리려면 2차원의 등고선을 그리려면 Z의 변화량은 없죠. Z의 변화량. 2차원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라산은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X, Y, 높이, Z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보면 등고선 표현으로 이렇게 보면 이건 뭐 3차 원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2차원의 2차 원으로서 이제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Z가 사실은 이거는 제로가 돼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DZ가 제로가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완전 미분 방정식의 형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가 Z가 0이라고 해서 뭐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상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DZ에서는 상수가 되니까 DZ. 그러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뭐 다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니까. 그래서 토탈 전 미분의 이런 미분 방정식의 꼴이 요렇게 해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 주어지는 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의 꼴을 가지면 결국은 해는 이런 모양으로 얻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전미분 방정식도 우리가 이 공학 수학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 기초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듣고 한번 읽어보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접근해서 보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좀 더 우리가 완전 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전미분이 이런 모양인데 이것은 이런 형태로 취하게 되고 이것이 증명이 되어서 해를 구하게 되면 이런 모양의 해가 얻어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완전 미방이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 미방이다. 이런 형태의 해가 얻어지는 것이 완전 미방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완전 미방을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 입체이기 때문에 편미분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 편미분. 요거를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m이 여기에는 편미분에 해당하는 m이에요. 여기는 n은 또 요 편미분에 해당하는 n이 되는 것이고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기 위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보느냐 하면 이것이 완전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요 해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를 구하려면 이런 형태의 해를 구하려면 완전 미분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자, 이런 형태의 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제 이거와 똑같은 형태가 이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자,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양이나 똑같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그래서 m은 요거였고 n은 요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필요 충분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것만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m을 편미분하는 거예요. m이 원래는 x와 y라는 이변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m을 y에 대해서만 미분을 한다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이 m은 원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 y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하면 요게 전체가 이제 m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편미분 y 이렇게 앞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대리 이렇게 제곱으로 표시하고 밑에 있는 대일은 y del x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다음에 이제 n을 말이죠. 이 n 있죠. 이 n을 x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 해봐요. 그러면은 이 n 대신에 이 n이 이거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대신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 형태로 주어지고 이것을 서로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더니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조건이 바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무슨 방정식이라고요? 네, 그렇죠.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등고선을 그릴 때 완전 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완전 미분방정 해법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얻어지면 이제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m은 del x분의 del f 편미분 x에 대해서 또 dy 앞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설명한 대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것은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가. 또 이 의미가 뭐죠? 3차원에서 x, y, z가 있다면 dx는 dx만큼 간 거리가 되겠죠. 요거는 뭡니까? x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x만큼 이동했을 때 f가 취해주는 기울기가 되는 거고 또 dy는 dy만큼의 거리가 되는 것이고 요 앞에 있는 이것은 dy가 이만큼 변했을 때의 f의 증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f의 증가분을 이야기. 그래서 이제 dx의 앞에 있는 것도 기울기의 값이고 dy의 앞에 있는 이것도 기울기의 값이에요. 그죠? 자, 이제 뭐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m은 요거고 또 이 n은 이제 요거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가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미분 방정식을 보면 뭐 이거는 당연히 완전 미분 방정식이 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 배우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완전 미분 방정식인지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m으로 놓고 요 앞에 있는 요것은 뭘로 넣습니까? 그렇죠. n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것은 m으로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취하면 되나요? 이 m을 뭐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그렇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n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봐요.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완전 미방의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y를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는 y랑 상관이 없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y 제곱. 그리고 n을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는 여기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미분하면 1이니까 3y 제곱. 그래서 완전 미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m을 요걸로 가정을 했으니까 이 m은 이제 이렇게 났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f를 푸는 거니까 이게 이제 완전 요 형태로 푸는 거죠. 요 형태로 이 해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번을 한번 적분해 보는 거예요. 1번을 다 적분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그렇죠? 요거를 적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미분한 거 적분하고 요거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적분하면 3의 x의 3승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4분의 1 x의 4승이 되는 것이고 또 y의 3승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 y는 x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x의 3 y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분 상수를 찾아야 돼요. 근데 x에 대해서 적분하기 때문에 적분 상수는 y의 함수로 놓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 적분 상수는 x로 적분했기 때문에 y의 함수는 상수로 취급이 된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 적분 상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x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x에 대해서 적분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y의 적분 상수의 함수로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h는 뭐냐? 그 h는 상관없어요. 그냥 임의의 어떤 함수, 변수를 그냥 놓은 거예요. 뭐 h를 해도 되고 뭐 k를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h라고 놨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요까지가 우리는 이거를 푸는 건데 이걸 쭉 풀어서 하면 좋은데 결국 이걸 못 풀었잖아요. 적분상수. 그래서 적분상수를 풀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렇게 얻어지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F 있죠. 요 F를 이제 이미 구한 이 F가 있으니까 이 F를 여기에다가 미분하는 거예요. 이 F를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했죠. 그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X는 사라지고 요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3XY 제곱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요거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미분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뭐와 같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3xy 제곱과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없어지네요. 그래서 h의 프라임은 제로가 되니까 이것은 결국은 c다라는 상수 형태로 얻어졌네요. 그래서 h의 y는 c로 상수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완전 미분 방식의 해가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곧 완전 미분 방정식의 해의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선형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차. 자, 여러분들 초반에 n차의 선형 미방의 꼴을 어떤 형태의 꼴인지 기억나나요? 한참 뒤로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선형 미분 방정식이 꼴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많이 사용되고 앞으로 이제 2장 3장에서도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사용하게 되면은 1차죠. 1차가 됩니다. 여기에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으려면 하나의 조건을
반드시 조건보다도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 1차 미분 방정식이면 최고차 항이 1차잖아요. 최고차 항의 앞에 있는 이 개수를 무조건 1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쉽게 우리가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1을 두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렇죠. 최고차 항의 이 개수로 다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A1으로 다 나눠주면 여기가 A1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도 뭐가 되나요? 이제 A1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는 A1분의 A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PX라고 다시 정의를 합니다. 자, PX. 자, 이해되나요? 이렇게. 그리고 A1분의 RX 요것도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매번 A1분의 RX를 쓸 수 없으니까 요것도 간단하게 QX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이렇게 QX다. 자,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서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선념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해되죠? 이렇게 나온 이유가 원래는 여기에 A1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1로 놓기 위해서 A1으로 다 나눠줬을 때 A1분의 A0를 PX로 둔 것이고 A1분의 A RX를 QX로 둔 겁니다. 그죠? 자, 앞에서 RX는 입력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QX도 당연히 입력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선념 미분 방정식의 가장 기본꼴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꼴을 꼭 알아야 되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변수 분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풀면은 되는데 변수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장 또 풀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배웠던 완전 미방 있죠. 그래서 완전 미방의 꼴로 풀어서 정리해서 풀면은 풀리는 겁니다. 이 선념 미방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완전 미방을 풀려면 이런 꼴로 좀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 미방에 이 앞에는 요것을 m으로 놓고 또 요거 앞에는 개수를 n으로 놓은 거잖아.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가 뭐 완전 미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앞에 1이고 여기는 또 어떤 함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언 미방이라 할지라도 완전 미방으로 변환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예, 여기서 완전 미방으로 변환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선언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변환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술이 U를 찾는 거예요. 그 U는 뭐냐면 적분인자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적분인자로. 그래서 이제 U를 적분인자로 가정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는 거죠. 한번 공식을 유도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은 당연히 완전 미방이 아니죠. 그렇죠? 앞에서 완전 미방의 필요 충분 조건 기억나나요? 완전 미방의 필요 충분 조건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죠? 여기에 이 부분이 이거고 이것을 y에 대해서 또 이 n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만족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전 미방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인자를 한번 이유를 곱하는 거예요. 양변에 쭉 곱해보는 거예요. 이걸 곱하는 이유가
여기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미방이. 그래서 여기가 뭔가 함수가 들어와 줘야 완전 미방꼴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적분인자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적분의 형태로 얻어지기 때문에 적분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쭉 정리를 하면 양변을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u를 다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완전 미방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 미방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완전 미방이 되기 위한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m을 y로 편미분하고 n을 x로 편미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건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m이죠. m. 이 m을 뭘로? y로 한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죠? y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m이잖아요. 여기가 n이잖아요. n. n은 뭘로 편미분하나요? 그렇죠.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완전 미방이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이미 만족을 시켜놓고 완전 미방으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대로 갖게 오게 되고 이 부분을 보면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는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요 y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델 y의 u의 p가 되는 거죠. 이렇게죠. 또 q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q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죠?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 하나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분인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양변에 적분하면 이렇게 이제 얻어지고 또 이거 적분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얻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u를 찾아내면 왼쪽에 있는 로그 함수가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지수가 되는 거죠. 그죠? 지수고 나머지는 지수 위에 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u는 2의 적분 인테그랄의 px의 dx 이렇게 이제 적분인자를 찾았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이제 적분인자를 찾았으니까 이 적분인자를 원래의 이 기본적인 꼴에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적분인자를 곱해봐요. 자, 원래 이 형태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것은 요거와 같아요. 요거와 같은 거는 한번 볼까요? 요거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하면 u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또 y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u가 있고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y에 미분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u에 y에 미분하는 거는 이미 여기에 맞죠? 맞는데 요거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요거는 앞에서 적분인자를 계산할 때 적분인자가 앞에서 보면 적분인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계산했죠. 요거는 u의 프라임이 u의 p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u의 p. 그러니까 up가 되는 거예요. 요것이 u의 미분이 up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또 지워졌는데 u의 프라임 y 플러스 u의 이제 y의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요것은 이미 여기서 결정이 났고 여기에서 요 u의 프라임 앞에서 뭐 어떤 형태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u의 p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upy upy라고 해서 요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uy의 미분은 uq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y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양변에 다 적분을 하면 이렇게 얻어지죠. 자, 이제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y를 찾는 거니까 y는 u분의 1 적분 u의 q의 dx 플러스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적분 상수 C가 있죠. 그죠? C. 그래서 이제 U분의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U가 UX분의 1 이렇게 앞으로 두고 이제 적분에 있는 피적분 상수는 U의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1차 선형 미방의 해를 완전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일반해를 구해야 되고 또 특수해를 구해서 두 개의 합이 완전 미방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1차 미방에는 1차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이 적분 인자를 구하면 한꺼번에 일반해나 특수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나눠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U가 이제 실제 앞에 있는 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U 대체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원래 U는 이건데 U분의 1이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U분의 1이니까 이제 위로 올라오면 마이너스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변수를 하나 더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y는 2에 마이너스 h, 여기가 이제 이거를 h로 둔 거죠. 이걸 h로 두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사실은 이거나 뭐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것을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의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억을 하지 말라, 외우지 말고 이 앞에서 했던 그 내용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 한번 풀어보면 충분히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거 머리에 들어옵니다. 이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미분 방정식 예제인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최고차 항에 이 계수를 얼마로 둔다 그랬습니까? 이거를 1로 두라라는 거죠. 항상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x를 좌우변으로 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 얻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x분의 2는 p라는 형태가 되고 또 x분의 3은 q가 되겠죠. 그래서 적분 인자를 보면 expon에서 2에 p가 x분의 2니까 x분의 2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2도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로그가 나오니까 2가 없어지죠. 그래서 x의 제곱이 얻어집니다. 그죠? 자, 이제 x의 제곱을 양변에 한번 곱해보자 라는 거죠. 자, 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 방법으로 해도 돼요. 이제 u가 얻어졌으니까 그렇죠? u가 얻어졌으니까 u를 여기 다 대입하면 됩니다. u를 x의 제곱이니까 x제곱분의 1 x제곱 q는 x분의 2 그리고 플러스 x제곱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이렉트 얻을 수 있는데 요 예제는 요거를 이용한 거예요. 요거를 똑같은 결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제곱하면 이거를 이제 다 제곱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율을 적분 인자율을 좌우변을 다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앞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얻어지고 이거를 양변에 다 적분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일반해가 되고 이것이 특수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2차 미방으로 넘어가면 2차 미방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풀어서 한꺼번에 일반해와 특수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반해를 따로 계산하고 특수해를 따로 계산을 해서 2차 미방에서는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때 그 방법으로 1차 미방에서도 풀면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치환법에 의한 미분 방정식.
자, 여기에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베르누이 방정식은 우리 전기전자에서 그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제 뭐 기계공학이나 어떤 역학과 관련해서는 베르누이 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 요까지는 왼쪽에는 다 똑같죠. 요까지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y의 n이라는 것이 얻어졌는데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면 이거는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제안한 방법대로 풀어줘야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y의 n승이 있는데 이 n승이 1차까지는 선형이지만 종속 변수가 2차 이상이면 비선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비선형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n이 1이면 선형이겠지만 비선형이라 할지라도 베르누이 방정식의 형태로 띄면 변수 치환을 통해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 여기까지를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x니까 이 x를 다 1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x를 1로 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됐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방정식이 베르누이 방정식의 기본꼴과 같죠. 그래서 x분의 1은 fx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x분의 1은 또 px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y의 n이 얼마입니까? n이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변수 치환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것만 알면 돼요. 요 변수 치환법을 취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u 이꼴 y의 n-1승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이 마이너스 2까지 얻어졌으니까 이제 변수 치환법을 넣으면 n이 마이너스 2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n이 y가 3승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을 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미분하면 y u를 미분하는 거고 또 y의 3승은 한번 미분을 하면 3y 제곱이 되어서 다시 y에 대해서 u에 대해서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로 이 체인 룰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렇죠? u를 x에 대해서 y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u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요것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x에는 함수가 있으니까 y를 다시 한번 미분하는 이런 형태의 꼴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얻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3y의 제곱은 3y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고 y의 프라임은 여기서 얻어지죠. y 프라임은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두 개를 다 곱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렇죠? 자, 요것도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도. 자, 그래서 요 과정을 보면 y의 3승이 있잖아요. 요 y의 3승은 u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u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3승분의 u 마이너스 1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이제 이거는 변수 분리가 가능하죠. 요거랑 변수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끼리 다 묶고 이렇게 왼쪽으로 놓고 x는 x끼리 두면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얻어지죠. 요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적분해서 얻어진 결과 값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꼴로 얻어지게 된 거죠. 요거가 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요거를 적분하면
요거가 로그가 되고 요것도 로그가 되죠. 예, 그래서 로그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u의 마이너스 2를 이제 뽑아내면 이렇게 2로 올라가죠. 그죠? 2. 그런데 여기가 로그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여기로 마이너스 3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2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얻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마이너스 로그의 x의 3 이렇게 얻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뭐 3으로 이제 올라갔네. 그죠? 마이너스 그냥 두고 이렇게 3으로 그렇지. 전체가 되니까 이제 3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u-1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2가 되겠죠. 이렇게 2에 다시 한번 쓰면 요 2의 전체 몇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2랑 여기 있는 로그는 없앨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제 2를 여기 있는 뭐 마이너스를 위로 올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로그의 x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다음에 곱하기 요게 이제 이 지수 위에 몇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더하기는 이제 곱하기 하면 되죠. 2의 로그의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고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x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c 이게 되죠. x의 마이너스 3승은 어떻게 되나요? x 3승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c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y에 이제 u 대신에 뭐를 이제 바꿉니까? 앞에서 치환법에서 여기 나왔죠. u는 y의 3승이다 라고 했으니까 y의 3승은 이거다 라고 얻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치환형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치환형 미분 방정식은 이런 꼴로 주어지면 그렇죠? 이런 꼴로 주어지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변수 치환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u로 치환하면 되죠. 자, 예제를 보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u로 치환을 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변수 치환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원래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죠. 미분 방정식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 플러스 2에 요걸 u라고 뒀으니까 요 u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요 y를 미분하는 거죠. y를 미분한다. 이 y의 미분은 요것을 다 한 번씩 미분하는 거죠. 이걸 다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y의 미분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1과 1은 뭐 없어지는 거고 요것만 남으니까 이거를 양변에 적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적분의 결과가 이렇게 얻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u를 이렇게 치환을 해 두었으니까 원래 상태로 복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로 되는 겁니다. 자, 치환형 미분 방정식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꼴로 주어지면 이렇게 치환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다 배웠습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변수 분리형으로 해보자. 그쵸? 이 변수 분리형에서 안 되면 이거를 y를 ux로 놓는 형태로 풀어보라. 이 경우에는 동차 미분이다 라는 거고 또 완전 미방 형태로 이제 이변 함수일 경우에 완전 미방 형태로 이제 풀어나가면 된다. 그리고 선형 미분 방정식은 완전 미방 꼴로 표시를 한 다음에
표현한 다음에 적분 인자를 찾아서 구하면 된다.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은 변수 치환을 이걸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치환형은 또 변수 치환을 이것으로 변수 치환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1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2차 미방을 배울 텐데 그때는 1차 미방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미방은 뭐 이 정도 속도로 나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미방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